치료와 전이 상태들, 자기애적 전이, 초기 단계, 잘 수행된 분석 회기는 주로 가벼운 박탈감과 정신분열증 환자의 공격 충동과 감정의 해소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기 이후에 가벼운 만족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 공격적인 정도의 방출을 피하기 위해 환자가 활용하는 방어적 방식들은 회기 초반에는 분석가에 의해 심리적으로 반영된다. 가급적이면 환자가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실을 떠날 수 있게 자아 동조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치료사의 결점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막을 정도로 개입이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된다. 이것은 치료 전체 과정에서 일관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기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환자의 반복되는 진술을 반영하는 진술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는 지시사항, 주로 명령으로 표현되는 지시사항과 질문들이 이 단계에서 주된 개입의 유형이다. 회기 동안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분석가는 환자가 물어볼 만한 생각들에 대해 환자를 교육한다. 동일시를 통하여 이 과정에서 분석가는 위장된 형태의 언어적 수유를 제공한다. 환자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협조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불쾌한 충동, 감정, 사고들을 정교화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환자는 대개 이 기간에 그가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일련의 감정들에 대해 알게 된다. 그는 지속적으로 좋은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사가 환자에게 모든 감정과 가급적이면 원치 않는 감정을 먼저 언어화하도록 영향을 주는 한 치료 초기에는 항상 좋은 것만을 느끼려는 환자의 욕망과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반복해서 비참하다고 말하는 환자에게 당신은 비참한 권리가 있다. 비참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환자가 매우 불안하다고 말하면 분석가는 당신이 감정에 대해 보고하려는 한 불안해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언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카우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환자에게 먼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환자가 계속 고집하면 분석가는 당신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카우치에서 일어나지 그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환자는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말해야 한다고 알려줄 수 있다. 만약 그가 어떠한 정보도 있지 않다고 불평하면 치료사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혹은 내가 왜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면서 환자의 적대감이 점차 해소되는 것을 돕고 그럼으로써 치료에 대한 그의 불만이 커지면서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위험을 줄입니다. 그의 반대가 계속해서 탐색되고 있을 때조차 환자는 제기랄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서 말하고 있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소리칠 수도 있다. 분석가 자신에게 집중된 질문들은 저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언어적 조달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혹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석가는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인식하게 되며 이는 적절하지만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분석가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과도하게 만족시키면 환자는 정신적으로 퇴행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환자는 꾸준하게 적대적 감정의 일부를 언어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윤상가는 그러한 감정의 표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실 밖에서의 비참한 감정들에 대해 불평할 때 치료사는 그러한 비참함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싶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된 임무는 환자가 치료실 밖에서 덜 비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부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사용이 요구되는 치료적 기술은
환자가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적대감의 표현이 정당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치료 초기에 치료사는 자기애적 전이의 전개를 촉진하는 개입만을 사용한다. 치료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한에서 치료사는 또한 이를 해체시키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주장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가령 그는 카우치에서 벌떡 일어나서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환자에게 진정하세요. 나는 당신의 엄마가 혹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슈퍼비전에서 이러한 사건이 보고되면 나는 주로 그것들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을 알려준다. 하나는 환자에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카우치라고 빠르고 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카우치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카우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방식은 분석가가 행동의 의미를 지적하는 해석을 하는 것인데 내가 너무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당신이 카우치에서 벌떡 일어났군요. 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해석은 환자의 적대감의 언어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환자의 정보에 대한 요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분석가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용한다. 당신은 FBI 요원인가요? 라고 물으며 의심하는 환자에게 응답하면서 분석가는 환자가 분석가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인 의견을 언어화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내비쳤다. 분석가,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환자, 만약 당신이 맞다면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요원이 아니라면 여기에 오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어. 분석가, 그런 경우라면 내가 환자로서 당신을 계속 보고 싶다면 FBI 요원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내가 당신을 쫓아내고 싶다면 내가 요원이라고 말해야겠네요. 환자, 진심이세요? 분석가, 내가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환자, 나는 당신이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질문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다른 회계에서 환자가 동일한 의심을 언어화했을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FBI에서 일한다면 어떠신가요? 당신은 내가 왜 요원이라고 생각하죠? FBI에서 일하면서 나는 무엇을 얻나요? 당신의 추측이 옳다고 가정하면 나는 왜 FBI에서 일을 하죠? 왜 내가 당신에 대해 보고를 할까요? 당신은 당신에 대해 어떤 정보를 숨기고 싶죠? 네,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담자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전이 정서만을 픽업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하려고 하면 그 부정적인 정서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나치게 지지적인 발언을 하거나 내담자의 공격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정서들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을 돕게 되면 이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정서, 특히 어그레션을 해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전이 정서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거나 가리지 않고 어느 것이든 허용하는 것이 첫째예요.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서만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역전이 속에 부정적인 역전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부정적인 역전이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다지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교수님, 그 331페이지 예, 두 번째 문장 끝쪽에 내가 너무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당신이 카우치에서 벌떡 일어났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런 해석이 환자의 적대감의 언어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그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언어화를 돕는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내담자가 카우치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음, 경우에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게 진정하세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에요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 이 음, 사람의 현실감을 불러일으켜 전이정서로 깨트리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당신의 과거의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는 지금 전이 속에서 나를 환상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 음, 해석적인 접근인데 결국 그러면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공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이 속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 환상 속에서 전이라는 건 환상, 판타지예요. 이 꿈에서 네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을 치료를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음, 빨리 꿈에서 깨게 되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 점에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렇게 인터벤션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이분에게 명령하는 거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카우치라고 빠르게 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행동이 뭐라고 해서 이게 당신은 카우치에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방식은 분석가가 행동의 의미를 지적하는 해석을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신이 카우치에서 벌떡 일어났군요라는 해석은 무슨 얘기냐면 해석이긴 하지만은 이거 이거 디스타닉인가요? 이거 신타닉인가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신타님, 이거 신타닉 하잖아요. 네네, 이거 오리엔티드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고 대상 오리엔티드 인터프리테이션이죠. 네네, 아브젝트 오리엔티드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당신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음, 가져왔죠. 음,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너무 자극을 많이 줘서 너무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신이 견디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음, 함으로써 그 이분이 이제 자기 공격성이 정당화됐잖아요. 음, 그래 선생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라고 자기 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왜 음, 그러셨습니까? 라고 나한테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환자의 적대감이 언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해석이지만 해석도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해석 자체가 어, 대상에게 이거 신탄이 간 해석이냐, 이거 디스탄이 간 해석이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인터프리테이션인가, 이거 오리엔트 인터프리테이션인가에 따라서 내담자의 반응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여기서 스파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어느 개입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교수님 그 330페이지에 예, 두 번째 문장 여섯 번째 줄에서 예, 만약 분석가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과도하게 만족시키면 환자는 정신적으로 퇴행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해서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은 지금 강렬한 지금 공격성이 있어요. 적대감 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적대감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나치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분에게 과도한 만족을 시키면 정신적으로 퇴행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분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나치게 만족을 시킨다는 얘기는 좋은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나쁜 대상에 대해서 지금 전이정서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 나쁜 대상 안 할래요. 난 좋은 대상이에요.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대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격성이 방출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이분이 공격성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태로 이게 자기의적 방어가 아주 극대화되게 되면 이 공격성이 치료자에게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공격성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의 기능이 마비돼 버릴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분이 자기한테 있는 분노나 화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이번에 주전자에 뚜껑을 넣고 물을 끓일 때 앞에 가스가 나올 수 없는 정도까지 앞에부터도 다 막고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결국 폭발하죠. 아, 그, 마찬가지 이 사람의 음, 공격성이 방출의 통로가 사라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음,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이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공격으로 들어가면서 음, 정신적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음. 아, 네네. 네. 음, 나쁜 대상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좋은 대상 역할로만 머무르게 돼 있을 그렇죠.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분 스파르타니스의 이론의 가장 기본은 자기애적 방어라는 게 기본이에요. 음, 내담자들이 병이 난 것은 이 공격성이 대상을 향해서 공격성이 방출돼야 되는데 그게 방출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거의 기능을 파괴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낫게 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쁜 대상이 있어야만 이게 방출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나쁜 대상 전이가 나는 대상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성의 표적이 되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칭찬받고 저를 잘 도와주시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얘기만 익숙하다고 한다면은 선생님처럼 형편없는 분석가를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형편이 없나요? 선생님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뭐 이런 식의 공격성을 계속 내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그 당신 참 좋은 사람, 좋은 환자하고 그런 쪽으로만 계속 이분이 불평을 할 수 없도록 내가 환경을 조성하거나 뭐든 이분이 더 이상 불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아주 이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분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신증적 퇴행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화를 못 내서 병이 났는데 치료실에 오니까 정말 좋은 대상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표적을 잃어버린 이 공격성이 어디로 향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를 공격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스파티스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기애적 전이 완전한 발달. 환자가 치료사에게 부정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 이 단계에서의 개입은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에서 오이디푸스 전이 상태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매우 강해진 자기애적 전이 저항은 주인인과 반영으로 주로 해결된다. 환자가 어떤 패턴을 나타내든 간에 그것은 반영된다. 예를 들어 그가 기분이 끔찍하고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번역가는 이봐요 나도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반영하기. 더 이상 카우치에 누워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제야 당신이 카우치가 견딜 수 없고 일어나야겠다고 말하는군요. 주인이 그가 가망이 없고 치료가 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면 분석가는 말하기를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가망이 없고 당신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는지를 나에게 말해주는 한 내가 당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유일하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제가 가망이 없고 당신을 치료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주인이. 이미 설명한 대로 다양한 주인인 기법이 반복 행동을 강조해서 드러낸다. 동일한 종류의 반응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유발하는 무의식적인 정서적 에너지가 언어로 방출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교수님? 여기서는 자기애적 전이가 완전히 발달하면 이때 오이디푸스 전이 상태, 이건 객관적인 전이 상태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고 디스타니가 미러잉이나 조이잉도 사용할 시기가 되는 거죠. 상당 부분. 그래서 조금 더 어, 내담자가
그냥 무조건 보호해야 될, 무조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그 상태에 갔으니까 이제 분리 개별화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움직여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변동하는 전이 상태들. 환자의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분석가에 대한 몰두는 점점 중요한 주제가 된다. 예를 들어 그가 비참하다고 말한 후에 그는 아니요, 비참한 것은 당신이에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분석가는 내가 당신에게 비참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완화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환자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단지 지금 감정이 끔찍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때 분석가는 당신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면 나는 왜 당신이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야 하죠? 왜 당신은 그렇게 비참하게 느끼도록 내가 무엇을 말하고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다. 분석가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한다면 환자는 그에 대해 더 인식하고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인식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분리된 사람으로서 분석가에 대한 감정에 대해 보다 많이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이전까지는 반복적인 패턴에 대해 반영했다면 이제는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언지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의 왜곡된 지각에 대해 탐색하기보다는 분석가는 이제 현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다룰 것이다. 그는 이전의 예시로 돌아가서 FBI에 당신에 관해 보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환자는 자신이 미성숙한 태도에 대해 분석가가 튜닝하는 것을 즐긴다.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기존의 방식에 실증이 나면서 그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된다. 그가 새로운 생각과 경험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한다. 분석가는 이 시기 동안 성숙한 해석들을 늘린다. 대상 전이 상태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점점 자각을 하게 된다. 만약 그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창피해한다면 분석가는 왜 나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저항은 표준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다. 위선적인 단계, 오래된 자아 상태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의 방식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특징적으로 보고한다. 그는 여러 배역을 제안받은 배우처럼 느껴지며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역할들을 해봐야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숙련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진정성과 동일시하며 그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 자신이 위선적이라는 생각에 매달린다. 이러한 저항을 조이닝하면서 분석가는 당신은 마냥 올바르지 않다고 느끼면서 행동을 올바르게 한다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좋게 혹은 나쁘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훌륭한 위선자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인격이 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한탕을 하는 행동은 종종 세상 모두가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단지 배우들일 뿐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생각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해결된다. 연합치료는 이 어려운 변동하는 전이 상태의 단계에서 표면화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특별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들을 제공한다. 여기 연합치료라는 말은 아마 집단치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단치료에서는 전이가 다양한 전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집단치료가 집단 분석에서 어, 여기서 전이가 상담자 그러니까 거의 그룹 리더하고만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룹 리더와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룹 참여자 간에 동료 동료들 상호 간에 다양한 전이와 역전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집단 분석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슈들이 더 훨씬 더 생생하게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애적인 분들은 이런 상태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어, 집단 분석의
멤버들의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상호 간에 비슷한 스테이터스에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조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숙한 레벨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룹도 있고 프리에더퍼한 레벨에 있는 분들의 그룹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어떤 경우는 신경적 레벨이나 건강한 레벨에 있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정서 상태로 퇴행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에서는 아주 다양한 전이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역전이들이 발생해서 집단 체험이 많은 분들에게 더 빠른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긴 한데 그만큼 집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집단 분석이 오래 이렇게 진행되는 예가 많지 않은 게 그만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체력들을 기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대상전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탐색의 핵심이 된다. 많은 질문을 함으로써 환자가 자기 분석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가 원하는 만큼의 추가적인 이해가 그가 동화시킬 수 있는 속도로 의사소통된다. 진전의 증거에 대해 칭송과 칭찬으로 반응하면서 분석가는 사실상 사랑하는 부모의 전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환자는 종종 그의 삶의 역사나 그의 현재 행동의 모든 국면을 살펴보는 일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기를 원할 수도 있다. 환자가 초기의 치료 전략이나 이런저런 가설들이 자신의 사례에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한 설명도 좌절 공격성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 너무 쉽게 여기에 아직 좌절 공격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해석적 접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건강하다고 하는 분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조금 빨리 하는 경우에 어, 굉장한 어떤 저항이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빨리 그리고 특히 내담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아 이분이 이 상태에 왔구나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조심스럽다는 얘기 먼저 해드려요. 음. 그러나 심지어 그가 자신을 이해하는 때조차도 환자는 때때로 옛 저항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것들이 인식될 때 분석가는 사례 초기에 환자가 가장 반응을 보였던 주인인 과정을 사용한다. 또다시 나타난 유아적 패턴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는 보통 그것들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한다. 만약 분석가가 실망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반드시 실망을 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왜 당신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죠? 그녀 자신의 환상세계가 지금 입문하는 세계보다 훨씬 좋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렇다면 왜 이 세계에 속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말기를 원했다. 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이렇게 비참한 세계에서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니까요. 변성 독소 반응이라고 하나요? 턱스, 탁소의 비슷한데 이렇게 턱서이드 디스탄스를? 음,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는 것으로 보이는데 탁소의 리스판스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난감하네요. 그냥 비유적으로 음, 그냥 극약 처방이라고 음, 얘기를 해왔는데 그냥 턱서이드 리스판스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냥 독소 네. 반응, 변성 독소 반응까지는 너무 하고 그냥 독소 반응 정도로 해도 괜찮아요. 독소 반응? 네. 변 선생님 이름을 그 앞에 붙여가지고 거북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아니, 아,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일단 독소 반응, 턱솔드 리스판스, 환자가 관계 안에서 형성한 성숙한 패턴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분석가는 또한 환자가 미래의 높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해서 정신분열증적 반응으로 되돌아가려는 모든 경향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시도한다.
적합한 경우에는 환자의 전이 행동에 대해 유도된 현실적인 감정들을 단계적인 복용량으로 환자에게 되돌려준다. 급소 반응들이다. 자신을 환자의 투사적 동일시의 수련인으로서 보는 관점을 가진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은 투사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감정을 담아주고 되돌려주는 관점에서 개념화된다. 목델에 따르면 수령인은 심리학적으로 투사를 처리하고 투사자가 재내세화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정된 판을 만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들을 막기 위해 변성 독소 반응은 음, 신중하게 사용되며 환자가 유도된 감정들의 투여에 대해 폭발적인 방식, 입 다물고 있기 혹은 다른 퇴행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그가 이러한 개입에 대한 치료적 의도를 인지하고 그가 옛것들이 지긋지긋해졌을 때 이러한 일련의 전략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정신증적 붕괴 이후에 치료를 시작한 젊은 남자의 사례에서 그는 소위 나 자신을 고문하는 것에 대해 나 자신을 고문하는 끔찍한 고문이라고 불리는 고집스런 저항을 나타낸다. 오랜 분석 기간 이후에 그 패턴은 포기되었고 다른 퇴행적인 경향들은 해결되었다. 환자는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던 종교를 앞둔 시점에서 어느 날 그는 우울한 상태로 치료실에 들어왔다. 사업하는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고용주를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허사가 되었다고 그 젊은 남자는 보고했다. 그가 현 상태를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큰 실수였다. 사장이 그에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준 것은 자신의 탓이었다. 그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했던 자신을 거듭 질책했다. 자기 고문의 옛 패턴이 인지되었을 때 자기 고문, 셀프 어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죠. 네, 자기 고문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마 자기 고문이라는 말을 자기 자기 공격인데 공격? 아마 토처라는 말을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음, 셀프 토처라는 말을 썼구나. 그래서 고문이라고 했어요. 셀프 대시 음, 토처라고 얘기. 그 셀프 어택이 아주 심한 경우를 셀프 토처라고 이렇게 그냥 쓴 것으로 보여요. 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심한 같아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네. 그럼 자기 고문이라고 그냥 읽을까요? 그래요. 예. 네. 자기 고문의 옛 패턴이 인지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환자를 조이닝했다. 분석가,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도 왜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나요? 환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석가, 당신의 생각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환자, 잠시 쉰 후, 무슨 꿍꿍이에요? 분석가, 만약 당신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안을 설명했다면 당신의 보스가 그것을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환자, 그만하세요. 당신은 내가 예전에 나 자신을 괴롭히던 방식으로 또다시 나를 괴롭히고 있군요. 나는 당신의 비난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분석가, 정말인가요? 환자, 물론이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학대에 관한 수업은 필요 없어요. 분석가, 당신이 언제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환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그런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탁소의 기법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을 오히려 상담자가 가져와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형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여기서 인터벤션 중에 이 사람이 자기 보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시비를 계속하니까 만일 당신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안을 설명했다면 당신의 보스가 그것을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 탓이잖아요. 라고 우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패턴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자각이 생기는 거죠. 내가 또 지금 선생님이 나를 비난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탁소의 기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치료가 진척됐으니까 이런 탁소의 기법이 통하는데 지금 이런 치료가 안 된 사람한테 이게 당신 탓이야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셀프 어택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독소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놓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자기 공격 패턴을 또 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자체 면역력을 통해서 이걸 병에 걸리지 않고, 아, 또 내가 선생님이 나를 공격하네? 근데 이거 선생님이 나를 공격하는 거지 내가 나를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격을 더 이상 이런 자기 공격 어, 자기 고문 패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은 거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37페이지에 예, 이러한 이제 톡소이드 리스판스가 적절할 때는 환자의 전이 행동에 의해서 유도된 현실적인 감정들을 단계적인 복용약으로 환자에게 되돌려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사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감정을 담아주고 되돌려주는 관점에서 개념화된다. 세 번째, 이러한 반응은 신중하게 사용되며 이러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컨테인먼트 과정으로 우리가 네. 내담자의 정서를 우리가 컨테인먼트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독소를 우리는 이걸 해소해서 그걸 소화를 해내는 거죠. 다이제션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이제션 된 것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그 이 독소의 원인을 일부를 투입시켜 주는 거죠.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음, 네. 한 가지 저항 패턴의 영향 주기, 한 가지 반복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접근법들은 환자가 파괴적인 자기 몰두에서 분석가에 대한 몰두로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격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로 옮겨가는 것을 돕는다. 다음에 간략한 묘사는 환자가 자기 비난의 늪에 빠졌을 때 연이은 치료 단계들에서 개입하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솔직하게 제시한다. 자기애적 전이 초기 단계, 환자는 그가 매우 불편하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그는 우울하며 다른 여러 불쾌한 감정들에 대해 불평한다.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치료사는 환자가 유발하는 정서들을 연구하며 환자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한다. 유도된 감정들은 치료사에게 길을 안내하며 때로는 치료사가 환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상지향적인 질문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치료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은 언제 처음으로 느꼈나요? 누가 당신이 그런 식으로 느끼게 만들었나요? 당신의 감정들은 나와도 관계가 있나요? 만약 환자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질문들은 회계에서 몇 개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특징적인 대답들은 환자가 모르거나 또는 어떤 감정들이 언제 발달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다. 환자는 단지 끔찍함만을 느낄 뿐이다. 이 감정들은 분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죠?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자기애적 전이 완전한 발달, 환자는 그가 점점 나빠진다고 불평한다. 그는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짜증나고 화난다. 그는 전보다 스스로를 더 많이 증오하고 이보다 더 절망스럽게 느낄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만 하루 종일 맴돈다. 그는 스스로 견딜 수 없다.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까? 분석가,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나요? 환자, 몰라요. 나는 당시 내가 점점 나빠져 간다는 것만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증오해요.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없나요? 분석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요? 환자, 뭔가 말해줄 수 있나요? 분석가,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자,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분석가, 내가 비참하고 가만히 없다고 느끼고 나 자신을 증오한다고 말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환자, 아니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은 전혀 나를 돕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을 뿐이에요. 나는 그래서 나 자신이 싫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분석가, 내가 당신과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당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견딜 수가 없네요.
환자,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단지 나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끔찍한 사태예요. 나는 여기에 올 때마다 더욱 악화됐다고 느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의 끔찍한 우울과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분석가, 나는 더욱더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네요. 당신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껴요. 환자, 왜 내가 당신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죠?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죠. 분석가, 그러면 왜 내가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나요? 환자 웃으면서. 당신이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반복적인 불평들에 대한 심리학적 반응은 환자로 하여금 대상이 자신을 돌보고 분리된 사람으로서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예, 여기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가는데 여기서는 그 미러잉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기가 우울하고 형편없다고 하니까 치료자인 내가 정말 나는 우울해서 나도 죽을 지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자 당신은 당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 그러니까 그럼 너도 네 문제 네가 해결하지 왜 치료자인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둘이 쌍둥이처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환자가 선생님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것,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둘이 똑같다고 우기고 있는데 결국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러잉, 심리적 반영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내담자를 상담자가 분리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내담자가 알게 되면 내담자 스스로도 분석가를 자기하고 분리된 사람으로 보고 자기가 내담자하고 분리한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동하는 전이 상태들, 환자, 나는 기분이 끔찍해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증오하는지를 당신에게 말하지만 당신은 그저 미이라처럼 거기에 앉아있을 뿐 나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단지 나를 흉내내고 조롱하고 거들먹거리는 것뿐이죠. 당신은 늘 당신 자신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은 나에게 최소한의 관심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비참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하지도 않잖아요. 분석가, 왜 내가 그것을 말해야만 하죠?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요? 환자, 당신은 밥값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나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봐요. 분석가,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죠? 당신은 지금부터 기분이 전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환자,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신은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만일 내가 이 고통에 빠져 있어야만 한다면 나는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분석가, 왜 내가 단지 당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정보를 주어야 하지요? 환자, 그런 쭈쭈한 쪼다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무엇이든 말해봐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비정할 리는 없어요. 만일 당신이 정말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머리를 잘라버릴 거예요. 나는 그냥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요. 분석가, 당신은 내가 가망이 없다고 느끼게 하려고 애쓰고 있네요. 환자, 나는 내 자신을 죽여야겠어요. 아니, 당신부터 죽여야겠어. 나는 당신같이 끔찍한 사람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당신부터 죽어야 해. 자기 증오와 대상 증오 사이의 변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셀프 어택과 대상 어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갇혀 있었던 분노가 대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대상을 향했던 게 자기에게 오기도 하고 자기에게 있던 게 대상에 가기도 해서 이렇게 지금 아실레이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실레이팅이라는 게 변동한다는 얘기. 마치 여러분 진자를 가진 옛날 시계를 보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걸 이걸 그 아실레이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억이 나요. 대상전이 환자. 당신이 정말 싫어요. 내가 알았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나는 여기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손톱만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바보 같은 질문이나 하고 건방진 말이나 했어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증오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증오하는 만큼 엄마나 아빠를 증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분석가, 엄마를 증오한 적이 있나요? 환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엄마가 내가 아빠랑 드라이브를 가지 못하게 했을 때 엄마를 증오했어요. 그때 얼마나 증오했다고요. 그리고 엄마도 나를 증오했어요. 엄마는 내가 아빠랑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엄청 짜증났어요. 나는 엄마랑 있고 싶지 않았어요. 분석가, 분석가,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환자, 아마도 2살이나 3살이었을 거예요. 그 나이쯤에 아빠가 새 차를 샀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내가 아빠랑 외출을 못하게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나를 증오했어요. 이게 사실이 맞을까요? 엄마는 정말 나를 증오하고 내가 엄마를 증오했을까요? 분석가, 당신은 이 분석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의 엄마가 당신을 증오했다고 말해왔어요. 그녀는 당신을 돌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때로는 당신이 그녀에게 너무나 성가셨죠. 엄마는 글 쓰는 것과 가사 일로 매우 바빴고 당신이 혼자서 조용히 놀기를 바랐어요. 당신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당신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환자,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증오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나 자신을 증오해왔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분석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논의는 계속되면서 환자와 그의 부모 사이의 관계는 재구성되고 분석에서 그것의 정서적 재현이 완전히 언어화된다. 한 사례를 이렇게 압축을 하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 거쳐서 있었던 이 과정이 자기애적 전이가 초기 단계에서 완전한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동하는 이런 단계 대상 전이와 그 자기애적 전이가 안정되지 않고 대상 전이로 움직였다가 다시 자기애적 전이로 퇴행하기도 하고 다시 자기애적 전이로 대상 전이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발달과 퇴행이 함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대상전이로 옮겨가는 것. 이래서 치료가 완결되는 과정을 어, 이렇게 짧은 몇 패러그래프씩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 어떤 시기, 피어리드마다 어떤 관점으로 내담자를 보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글이에요.